지금부터는 물감놀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해요. 아마 물감놀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릴 만한 것이 바로 물감,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붓, 이런 거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물감놀이 준비물이죠. 그런데 이거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걸 가져온 건 아니겠죠? 네, 우리 부모님들 이 물감을 보는 순간 약간 정리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들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가 별로 필요 없는 것부터 정리가 필요할 수 있는 것까지 다양하게 보여드릴게요.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부모님이 창의적일수록 아이가 창의적이어진다. 우리 부모님들이 창의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그것을 보고 모델링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 창작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페인트가 이리저리 묻는 걱정이 1도 없는 방법입니다. 일단 준비물은 지플럭 하나, 저는 보니까 지플럭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대체제로 요거 한번 가져왔고요. 그리고 A4 용지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지플럭 안에 넣어주세요. 차라! 아이한테 짜주고 싶은 색깔 어떤 색이 있나? Light green 해볼게요. Light green in, squeezing it out. 이번에는 purple. 이것도 약간 light purple이네요. Shake, shake, shake. Squeeze the purple. 그 다음에 빨간색도 해볼게요. Red paint. Squeeze the paint. 오케이. 보이시죠? 끝 처리를 테이프로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면요. 페인트가 셀 위험이 사라집니다. 네, 저는 일단 제가 새게 할 일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할게요. 요거를 아이한테 주면요. 아이가 만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촉감놀이, 오감놀이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너무 좋은 놀이가 되겠죠? 네, 아이가 뭘 갖고 놀게 되면 와, 물감이 이렇게 퍼지고 있죠? 이렇게 하면은 색이 섞이죠? 색이 섞이고 있고요. 보라색도 섞어볼게요. 보라색도 섞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색이 이상한 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굉장한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얘랑 섞이니까 이렇게 되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은 재미도 느끼고 또 인과관계를 배울 수 있어요. 네. 좋죠? 요거는요, 나중에 응용이 가능해요. 종이 없이 페인트만 왕창 넣으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손가락이 지나가면 길이 생기거든요. 그 길이 생기는 걸로 그림 그리기도 가능하고 나이가 좀 더 들면은 글씨 쓰기 연습도 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쓰임새가 있는 지플럭의 활용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요. 아이가 방 전체를 물감으로 뒤엎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라고 하실 때 물을 사용하시면 돼요. 물을 가져와서 붓을 적신 다음에 붓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아이가 잡기 쉽겠죠. 소근육이 발달하면서 점점 더 얇은 붓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붓으로 이렇게 물을 묻혀서 도화지에다 그릴 수도 있지만 하얀 도화지보다는 이렇게 색이 있는 도화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 하얀색 도화지보다 훨씬 이 붓이 지나간 길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붓질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아직까지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정리가 쉬워서. 세 번째는요. 이건 제가 저도 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너무 신박한 방법이었는데요.
요거트를 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이가 아직 구강기 단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입에 넣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 활동을 시켜주고 싶어서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를 사다가 식용색소를 구입해서 넣어가지고 다양한 색깔의 요거트를 만든 다음에 아이가 요거트 물감을 이렇게 칠할 수 있게 해준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아이가 아무리 입에 넣어도 병이 나지 않는 그런 마법의 물감 아이디어 좋았어요. 그 다음 보여드리고 싶은 미술놀이 하는 방법은요. 이겁니다. 네, 이것이 무언고 하니 아직 붓 사용이 어려운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스탬프 형식의 물감이에요.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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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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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mp. 그러면서 ooh, you made dots. 1, 2, 3, 4, 5, 6, 7, 8, 9 dots.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초록색도 한번 해볼까요? 연두색. 네, 쩌쩌쩌, 쩌쩌쩌, st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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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mp the paint. 핑크 한번 가볼게요. 쩌쩌쩌, st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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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쩌쩌. 차라. 아이들 너무 재밌어 하겠죠? 네,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 아직 소근육 발달이 덜 된 아이들한테 미술 활동이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거는요. 조금 더 큰 아이들이 할 수 있을 법한 건데요.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저 이렇게 생긴 물감은 이번에 컨텐츠 준비하면서 처음 봤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요거는 이렇게 총 쏘듯이 쏠 수 있는 건데요. 아이들이 뭐 당연히 재밌어 하겠지만은 이거는 여러분들 뭐랑 연관이 있을까요?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위질 할 때 도움이 되겠죠. 요 훈련 먼저 하다가 나중에 가위질로 이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이렇게 손이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나뭇잎이라든지 다양한 사물을 활용해서 딱 놓는 거죠. 얹어 놓고 스프레이를 하면 차라! 네, 이런 것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색깔이 섞여 만나가는 것을 보면서 또 아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요. 스프레이, shoot 이런 표현 쓸 수 있어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물감 활용 방법입니다. 이게 왜 대망이냐면요. 제가 잠깐 호주 썰을 풀어드릴게요. 제가 호주에서 호주 보육교사 실습을 나갔을 때 되게 충격받았던 날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이제 실습하러 센터에 딱 도착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큰 플레이 테이블에다가 선생님들이 아침에 아이들이 놀 수 있게 놀이 공간들을 세팅을 해주시는데 한 영역을 쉐이빙 크림, 우리 쉽게 구할 수 있는 쉐이빙 크림이에요. 네, 쉐이빙 크림을 이렇게 엄청나게 뿌리시고요. 군데군데 물감을 이렇게 뿌려주시더라고요. 한 4가지 색깔만 해볼게요. 근데 저는 지금 상황을 재현하느라고 이렇게 1인용으로 만든 거고 그때 거기가 한 애들 6명 정도는 거뜬히 이렇게 둘러 모여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는 규모의 플레이 테이블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세팅을 딱 완료하고서 이제 아이들이 아침에 하나둘 들어오잖아요. 어떤 개구쟁이 남매가 있었는데 애들이 딱 들어오더니 그걸 보고 와가지고 이거를 바로 하면서 막 놀면서 이거 색깔 바뀌는 거 보이셨죠? 방금 보셨죠? 너무 이쁘죠? 이렇게 놀면서 막 옷에도 묻히고 얼굴에도 묻히고 하는데 충격.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못 본 광경.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저래도 되는 건가 했는데 선생님들이 전혀 막 얘들아 그렇게 놀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잘 놀고 있네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때 한 문화 충격 한번 세게 왔습니다. 그 아이의 더러워진 옷은 어떻게 됐을까요? 항상 똑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벗겨서 비닐봉지에 싸서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아이가 가져왔던 새 옷을 새로 입혀요. 뭐 특별히 씻기고 막 깨끗하게 특별히 씻기고 이런 거 아니라 그냥 그렇게 갈아입고 끝. 되게 다른 문화죠. 왜 호주 사람들이 성격이 쿨한지 약간 그런 거에서 미루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했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마지막 방법은 우리 부모님들 아마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리해야 될 게 많아져서. 그런데 특별한 날 나는 아이를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해주고 싶다 이러실 때 하면은 아이한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건 분명합니다. 네. 물감 방법은 다양한 걸 알려드렸고 붓과 손 이용한 걸로 주로 보여드렸는데 이 이외에도요 스펀지라든지 아니면은 야채들이 또 재미있게 생긴 야채가 많아요. 야채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면으로 잘라서일 수도 있고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이왕이면 좀 딱딱한 것들 위주로 하면은 정리가 어렵지 않으니까 딱딱한 장난감 예를 들면 이런 공룡 좋아하는 친구들 많죠. 공룡 발에다가 묻힌 다음에 공룡 발바닥 어떤가 한번 봐볼까? 이런 식으로 장난감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연물, 밖에서 주워온 돌이라든지 나뭇잎, 낙엽, 꽃, 나뭇가지 다양한 것들을 붓 대신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창의적일수록 아이도 같이 창의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물감놀이를 재미있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지금부터 주의사항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Number 1, 가르치려고 하지 말기.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똑바로 해봐. 선은 이렇게 똑바로 하는 거야. 라든지 이제 동그라미도 그려봐.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이런 건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의도와 달리 가르치려고 하는 순간 흥미를 잃습니다. 네, 또 더 나아가서 딸기는 요렇게 그리는 거야. 강아지는 요렇게 그리면 돼. 요렇게 알려주는데 열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들의 의도와 달리 계속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하다 보면요, 아이들의 생각은 오히려 다치게 됩니다.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요, 템플릿 제공하지 말기. 템플릿 가장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우리 색칠 공부 옛날에 많이 했던 거 있죠. 그림이 선으로 된 그림이 있어서 우리가 안에 색칠할 수 있게. 이거 어린 친구들한테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의외죠. 네, 템플릿을 제공을 하면 아이들은 공주님은 요렇게 그려야 되고 강아지는 저렇게 그려야 되고 아까랑 일맥상통하죠? 네, 그래서 또다시 아이들의 생각이 다치게 됩니다. 그런 것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그림을 그리게 막 재료를 줬는데 저 못해요. 저 못 그려요. 저는 그림 못 그려요. 해주세요. 그려주세요. 이런 친구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아이가 경험했던 그리기가 어떤 특정 형태였기 때문에 자기는 그 기준에 못 미친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게 아이들의 창의력, 그리고 사고력, 그리고 흥미까지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3번인데요. 제가 오늘 영어를 많이 안 썼어요. 영어 표현들을 많이 안 가르쳐 드렸어요. 왜냐면 3번 주의사항 때문입니다. 바로 언어 교육에 욕심내지 말기. 네,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언어 자극을 이제 많이 주고자 하는 욕심이 난 바람에 그거 뭐야?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따라해봐. 동그라미. 잘했어. 약간 뜨끔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나빠요. 막 이렇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리를 하고 있다고 칩시다. 불을 사용하는 거라서 타이밍이 중요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요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 요리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옆에서 또 그 고기 어디서 샀어? 무슨 마트에서 샀어? 그 고기 얼마야? 계속 물어보면요. 내가 여기 지금 뭔가를 하려고 지금 이걸 막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내가 지금 내 머리에 있는 생각, 이제 이 재료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엔 저 재료를 넣으면 되고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질문을 계속하면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저만 그런가요? 조금씩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답했지만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게 너무 재밌어서 열중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지 무슨 색깔 써볼까 말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너무 옆에서 그거는 빨간색이야 따라해봐 빨간색 이런 부모님의 관심사에 집중된 얘기들을 하면은 아이들의 흥미가 깨지고 놀이를 하고 있던 맥이 흐름이 끊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언어 자극을 많이 주려고 하진 말자. 그러면은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되나? 나는 뭔가 언어 자극을 주면 좋다는데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가장 먼저 특히 외동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니면 첫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뭘 하라고 놀이 활동을 하라고 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한테 이 놀이를 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 아이들이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뭐죠? 모방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정확하게 스캔한 다음에 그대로 모방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놀이에 개입해 주실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아이가 이미 재미있게 잘 논다. 그런데 나는 언어 자극을 좀 주고 싶다라고 할 때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 있는 스킬인데요. 생중계, 아이의 행동을 생중계 해주시는 거예요. 선 긋고 있구나. 동그라미 그렸네. 이렇게 아이가 대답을 안 해도 상관없는 생중계를 해주심으로써 아이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말로 표현하면 저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아이는 이미 말을 어느 정도 하는 아이다. 그래서 내가 막 선을 긋고 있네, 동그라미를 그렸네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라고 하신다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 나무 그렸네. 딱 봐도 나무인 경우에 할 수 있겠죠. 너 나무 그렸네. 나무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이번에 다람쥐 그릴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은 아이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다면 지금 부모님과의 대화가 재미있다는 신호일 거고, 시큰둥하다면 그다지 이 대화가 재미없고 나는 그냥 여기에 집중하고 싶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너의 그림에 대해서 더 알려줘봐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고, 아이가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사인을 보냈으면 그것도 존중해 주시면 됩니다. 육아 영어 팁인데 오늘은 영어 표현을 하나도 안 알려줬네. 네, 영어 표현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아이 키우는 친구가 있다면 공유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ee you on my next video. Goodbye.